네, 하반기에는 채권 시장에 큰 변곡점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금투세 폐지 여부도 좀 주목해야 되는 요소인데요. 비과세였던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 어느 정도. 안녕하세요. 한경 코리아마켓 노유정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오랜만에 의식주 톡톡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올해 채권개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국내 주식 말고도 다양한 상품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어느 때보다 채권 투자가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들 하시는 국고채 외에도 회사채,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으로 등장했다는 소식이 들렸죠. 그런데 채권이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종류도 많고 또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9월에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금리 인하기에는 채권 투자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채권 기사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기자 모셨습니다. 지금 옆에 훈훈한 기자 한 명 나와 있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에서 채권 발행 시장, 즉 DCM 시장을 취재하고 있는 장현주 기자라고 합니다. 사실 집코노미 초창기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장현주 기자가 예전에 집코노미에도 좀 출연한 적이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한 3-4번 나왔습니다. 세네 번. 네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부동산도 하시고 지금 채권도 하시는 우리 한국경제신문의 재테크 전문 기자 장현주 씨 모시고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해보겠습니다. 사실 채권도 종류가 다양한데 모든 채권 기사를 다 쓰시는 건가요? 기업이 크게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을 DCM, ECM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DCM은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고 ECM은 유상증자나 IPO처럼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저는 이 가운데 DCM, 쉽게 말해서 회사채나 신종자본지금 그런 관련된 기사들을 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회사채 요즘 개인 투자자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회사채 개념 정리 한 번만 해주시죠. 회사채도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채권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금이 필요한 채권 발행자에 돈을 빌려주고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이자를 받아서 원금이랑 같이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채권을 구분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발행 주체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발행 주체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일반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고 하는 거고요. 국가가 발행하는 걸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걸 지방채, 특히 요즘 많이 받아 한국전력이 발행하는 한전채처럼 공사채가 따로 있는 거고요. 또 금융기관이 찍는 채권을 금융채라고 구분을 합니다. 근데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로 회사채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시나요? 지난해부터 사실 채권 개미라는 용어가 유행할 정도로 채권 투자의 대중화가 빠르게 이루어졌는데요. 기존에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는 게 국채나 아까 말 한전채 이런 것들을 많이 샀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일반 회사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회사채를 순매수한 게 1월부터 8월까지 6조 8천억 원이 넘는데요. 이건 전체 채권 가운데 국채, 여전채, 그 다음에 이어서 3위에 오를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전망도 밝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 등 변수가 많은 건 사실이긴 한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될 걸 분명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많이 조달하고 하반기 회사채 시장은 순항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금리가 인하할 때 채권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채권 투자의 매력은 크게 매매 차익과 이자 수익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근데 매매 차익은 뭐고 이자 수익은 뭐죠? 매매 차익은 금리가 떨어졌을 때 채권 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 나는 수익을 뜻합니다. 채권을 매입을 했을 때 그 이후에 금리가 변동하는 과정에서 채권 가격도 변동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서 나오는 매매 차익에 따른 수익을 뜻하는 거고요. 이자 수익은 이제 매월 혹은 3개월 단위로 지정된 날짜에 받는 이자 수익,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자 수익을 뜻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채도 채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 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채는 만기가 좀 짧고 국채에 비해서 유통 물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매매 차익 매력은 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채는 국채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고금리 이자 수익이 가능하거든요. 국채는 AA급 신용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신용도가 낮지만 좀 더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자 수익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년물 회사채를 샀을 때 만약에 샀을 때보다 금리가 떨어졌으면 매매 차익도 노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 수익, 따박따박 들어온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회사채 만기가 짧다고 하셨는데 짧다고 하면 보통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2년에서 5년 만기 사이에 회사채를 많이 찍는데요.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주로 2년 만기나 3년 만기 회사채를 많이 찍고요.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은 길게는 10년짜리 회사채를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채권, 부채다 보니까 신용도가 우량할수록 10년 뒤, 20년 뒤에도 이 기업이 잘 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장기적이라고. 그렇죠. 뭐 저희가 아는 흔히 말하는 대기업들 있잖아요. 뭐 LG전자나 SK 뭐 이런 큰 기업들은 10년물짜리를 많이 찍고요. 요즘에 좀 많이 어렵다고 하는 건설사들 이런 것들은 뭐 2년, 더 짧게는 1년 이런 회사채도 찍습니다. 또 궁금한 게 금리 인하를 앞두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회사채를 많이 발행한다. 이런 뉴스가 사실 많이 나왔는데 이럴 때 투자하는 게 좋은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기업마다 수요가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채 물량이 많이 풀리면 채권 가격이 좀 낮아진다든가 아니면 이자율을 좀 경쟁적으로 높게 쳐준다든가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사실 회사채도 뭐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회사채는 신용도나 실적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면이 크기 때문에 회사채가 시장에 많이 풀린다고 해서 채권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오른다거나 이런 경향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시장에 좀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금리대 회사채 상품이 풀린다는 점에서 어떤 개인 투자자의 상품 선택 폭이 넓어지는 장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 회사채라는 상품은 아무래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회사채를 투자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리스크 뭐가 있을까요? 회사채 투자는 기본적으로 신용도 체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부도 위험이라는 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회사채 신용 등급은 크게 AAA, AAA부터 D등급까지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그 와중에 신용평가사들은 AAA부터 BBB- 등급까지를 투자 적격 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투자해도 괜찮다는 뜻이라는 거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채권 투자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AA, 쉽게 말해서 AA 등급 이상의 회사채를 먼저 투자를 하고 경험이 쌓이면 뭐 A급이나 그 아래 BBB급 회사채 투자를 고려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기업의 신용도는 그 신용평가 업체인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라이스 신용평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증권사 보고서와 다르게 신용평가사의 신용도 분석 자료는 홈페이지에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보고서에는 단순히 신용 등급 정보뿐만이 아니고 재무지표나 뭐 사업 현황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해서요. 회사채 투자 시에는 꼭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회사채 하반기 시장 전망 좀 좋다고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변수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하반기에는 채권 시장에 큰 변곡점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반기 중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미국 대선 같은 정치적인 이슈도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요소는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 폐지 여부도 좀 주목해야 되는 요소인데요. 금투세가 지금 예정대로 도입이 되면 그동안 비과세였던 채권 매매 책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 뭐 어느 정도 매겨지나요? 최대 27.5%까지 매겨질 수 있는 게 지금 금투세 매매 차익에 대해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자 수익 대신에 매매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경우 상당히 고민이 깊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금투세 시행 여부 계속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회사채 투자법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회사채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나요? 회사채는 일반적으로 장외 채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뭐 비공식 시장 이런 개념이 아니고 증권사들이 기존에 유통 중인 회사채나 아니면 신규 발행되는 회사채를 확보를 한 뒤에 잘 포장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이 확보한 이런 회사채를 각 증권사 플랫폼, 뭐 MTS나 HTS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각 증권사마다 보유한 회사채 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고 해당 회사채를 거래를 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뭐 현대차 회사채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 회사채가 뭐 미래에셋 앱에 있는지 혹은 뭐 키움 앱에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죠. 각 증권사마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점 사실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채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분들은 차라리 증권사 창구를 직접 대면 방문하셔서 내 상황에 맞고 내 자금 상황에 맞는 회사채 투자 상품에 관련된 조언을 얻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뭐 요즘 사실 회사채를 많이 담는 뭐 채권형 펀드라던가 ETF도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행할 예정인 회사채 정보는 저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발행 예정인 회사채 정보는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수요 예측 절차를 거치는 회사채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에 증권신고서, 뭐 가로치고 채무증권이라는 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증권신고서가 굉장히 내용이 방대해서 잘 참고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데 이 부분 중에 최소한 공모 개요 부분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모 개요 부분을 보시면 뭐 발행일, 발행액, 뭐 신용 등급, 수요 예측 진행일, 뭐 회사채 발행일 등등이 다 적혀 있고요. 또 수요 예측 절차가 최종적으로 끝난 뒤에는 최종 발행액이나 발행 금리도 이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요 예측 단계에서는 개인은 참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수요 예측 단계에서는 뭐 아쉽게도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은 불가능하고요. 대신 아까 말씀 증권사 창구를 가면은 이 수요 예측 관련된 일정 같은 거 다 소개를 잘 해주는 편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요즘은 회사채 가운데서 금융사의 신종 자본증권도 좀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요. 네, 이자 수익에 관심이 큰 개인 투자자들은 일반 회사채뿐 아니라 뭐 금융사들이 주로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은데요. 금융지주나 은행, 뭐 보험사들이 주로 찍는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통상 30년 이상으로 길어가지고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하이브리드 채권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만기가 없다는 점에서는 좀 주식과 비슷한데 다만 매달 혹은 매분기 일정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채권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최근 이런 금융회사들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에 발행금리가 연 4% 혹은 5% 안팎에서 매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면 금리가 매력적인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금리가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만기가 30년 이상이거나 없다고 하면 좀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들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신종자본증권의 어떤 콜옵션 조기 상환권이 부여 조건이 책정된다는 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통상 우리나라에서 발행 5년 후에 콜옵션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만기일이 도래하면 행사를 하는 게 일종의 불문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5년이 다가오면 무조건 갚아야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만기가 30년짜리 채권이지만 사실상 5년짜리 회사채랑 다를 바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 다를 바 없다고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의 장점은 일반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따라서 안정성이 좀 더 높은 상품을 좀 더 높은 이자를 받고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채권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투자자분들한테 좀 당부할 말씀 한번 해주신다면요. 채권 투자가 접근성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그래서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회사채는 더더욱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회사채 투자를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했던 신용평가사의 리포트나 그 기업의 증권신고서 정도는 대략적이라도 훑어보시고 투자를 하는 게 사실 저희가 주식을 하려면 증권 리포트를 다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채권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이 두 가지 리포트는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석 직후 미국의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피벗을 기다리면서 많은 분들이 투자 전략을 재점검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도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